이번에는 수열의 마지막, 그러니까 수원의 마지막이죠. 수열의 귀납적인 정의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열을 정의할 때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수열, 그러니까 A1은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은 일반항으로서 n번째 항을 n에 대한 식으로서 정리하는 일반항,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도 정의할 수 있어요. A1은 1이고 AN 플러스 1, 즉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2를 더하면 됩니다. 이 규칙은 N이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항과 그 다음 항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수열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처럼 처음 몇 개의 항이랑 수열을 처음 몇 개의 항과 보통은 첫째 항이에요. 처음 몇 개의 항이라고 하면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 관계식이 포인트지. 이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걸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까 예시 든 것처럼 일반항을 뭐 2n-1 이렇게 쓰는 것도 좋지만 수열을 이런 식으로 써도 첫째 항이 1이고 다음 항은 전 항에다가 2를 더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수열을 정의했다. 근데 요거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괜찮죠? 여기서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처음 몇 개의 항을 정의하는 건 뭐 그냥 초기 조건이니까 요 관계식 찾는 거, 요 관계식을 찾는 게 중요한데, 요 관계식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요거를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점화식. 이 점화식 할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점화, 그러니까 불 붙이는 것처럼 불 탁 붙여가지고 차르륵 해가지고 그 점화 있죠. 그 점화 아니야. 그러니까 맥락상 그렇게 설명하면 되게 깔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첫째 항이 1이고 다음 항은 뭐 전 항에다가 2를 더하면 되니까 A1은 1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그 다음 항은 3, 다시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5, 뭐 이런 식으로 톱니바퀴 마냥 불을 붙이면 도화선 마냥 타들어가네 해서 점화, 아니야. 점화의 화자가 불화가 아니라 될 화자예요. 될 화자. 그러니까 점점 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점점 되어간다. 즉 n에다가 1, 2, 3, 4를 대입하면은 점점 이렇게 다음 항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가진 수열은 사실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밖에 다루진 않았거든요. 따라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점화식, 얘네들의 점화식은 그럼 귀납적 정의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점화식. 식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먼저 등차 수열은 간단해요. 이미 했었어. 정의에서 a n 플러스 1은 an은 d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를 넘겨서 보통 이런 식으로 쓰죠.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d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2 곱하기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2다. 이런 식으로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점화식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등차 수열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점화식을 쓰기도 하고, 등비 수열도 비슷한 맥락으로 점화식을 작성할 수 있겠지. 등비 수열도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은 r이다. 또는 an 플러스 1은 r 곱하기 an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등비 중앙 때문에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도 귀납적 정의로 얼마든지 정의할 수 있고, 이런 점화식에서 보듯이 우리는 하나의 수열을 여러 가지 점화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꼭 하나의 수열을 정의할 때 하나의 점화식만 들어간다, 요건 아니고 괜찮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점화식을 작성하는 요령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사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점화식을 직접 찾는 행위는 하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왜냐면은 물론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의 점화식이 주어질 때는 뭐 요걸로 일반항을 구해가지고 뭐 규칙 찾는 행동들을 하겠지만, 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나열에서 구조 파악하고 규칙 찾는 거예요. 결국 나열에서 규칙 파악. 여기서 규칙이라고 하면 뭐 주기, 키 많이 나오고 주기 같은 거, 반복성, 요런 걸 찾는 게 핵심이지, 점화식을 작성해서 수치적으로 무언가 파박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화식을 대할 때, 그냥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를 대할 때는 그냥 어떤 항을 구하기 위해서 뭐 일일이 구한다든지, 즉 나열이죠. 나열한다든지 아니면 규칙을 찾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메인이다 해가지고 여기 문제는 나열에서 규칙 찾기가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와중에 이제 중간에 이러한 점화식이 등장하면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구나 같은 것만 파악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괜찮지?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고정된 테크닉을 쓰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건 이제 문제풀이 시간에 좀 다룰 거고, 어쨌든 수열의 귀납적 정의 파트에서 핵심은 나열에서 규칙을 찾는다. 그 규칙은 주기가 있을 수도 있고, 등차 수열의 규칙이 될 수도 있고, 등비 수열의 규칙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많이 나와요. 주기 찾는 게 반복성이지. 아니면은 뭐 나중에 더 심화 과정 한 두세 바퀴 돌 때 얘기하겠지만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어요. 뭐 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세한 얘기는 좀 다음에 문제풀이 시간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점화식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또 이제 우리가 귀납 얘기하면은 이것도 빼먹을 수가 없어요. 수학적 귀납법. 자, 여기서 보통 애들이 멘붕을 많이 하는데 잘 들어봐. 재밌어요 되게. 이 수학적 귀납법은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니? 언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귀류법 배웠죠. 귀류법은 뭐야?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 어떤 명제가 참인 걸 증명할 때 결과를 부정해서 모순을 발생시킨 다음에, 그 모순이 발생했으니까 그 명제 전제를 부정하면 안 된다. 결과를 부정하면 안 된다. 따라서 뭐 어쩌고 저쩌고다, 뭐 여기 귀류법이잖아. 그런 것처럼 귀납법도 증명 방법. 이 증명법이고 영어로 인덕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증명법이냐, 어떨 때 주로 쓰이냐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보이고 싶을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하는 걸 보이고 싶은 거야. 뭐 등식이 됐던 그게 부등식이 됐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성립을 보일 때 주로 정수론인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함을 보이고 싶은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수학적으로 보이려면은 일일이 n에다가 1, 2, 3, 4 대입해서 보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수학적이지 못해. 왜냐면 우리는 1부터 무한대까지 전부 다 일일이 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논리 구조로 증명을 하느냐. 첫 번째, n은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요. n은 1일 때 성립함을 보이고, 두 번째,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 n은 임의의 자연수 k일 때 성립함을 보이는 게 아니라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 가정합니다. 그랬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n은 k 플러스 1일 때 도 성립한다. 요거를 보여요. 그러니까 증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n은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했더니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네? 하면은 증명 끝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성립함을 보이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 명제는 성립한다 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괜찮죠? 즉 얘는 모든 자연수에 대한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정수론에서 되게 많이 다루고요. 자, 이 논리 구조가 이게 진짜 수학적으로 그런지 증명하는 건 수학과 정수론 과목 들어보시면 알아요. 예, 그래서 성립해요. 이 논리 구조가 왜 그런지 성립하는데 예를 들어줄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예를 들기 전에 이 논리 구조를 이해시켜 줄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자연수를 얘기할 때 모든 자연수를 얘기하시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1은 자연수고 2도 자연수고 3도 자연수고 4도 자연수고 5도 자연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10은? 12는? 12도 자연수지. 뭐 1100은? 그것도 자연수지. 일일이 다 대답을 해줘야 되고 무한계의 많은 자연수를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건 불가능해. 따라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1은 자연수야. 그리고 자연수보다 1만큼 크면 그것도 자연수야.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1보다 1 큰 자연수인 2도 자연수고 그럼 2가 자연수니까 2보다 1 큰 자연수 1 큰 3이라는 것도 자연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증명하자는 거죠. 이해가 안 되지? 자, 예를 들어볼게. 우리가 앞에서 수열의 합,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할 때 증명을 하지 않고 넘어갔던 소스가 하나 있는데 1제곱, 2제곱, 3제곱, n제곱 이게 왜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냐 요거를 수학적 귀납법을 통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할게요. 자, 첫 번째 증명의 첫 번째는 n은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여야 돼. 이건 되게 쉬워. 그냥 n에다 1 집어넣으면 되거든. n에다 1 집어넣으면 좌변은 1의 제곱이니까 1이 될 거고 우변은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6분의 1, 2, 3이죠. 이게 계산해보면 1이거든. 1의 제곱은 1이니까 증명 맞죠? 따라서 참입니다. 참인 걸 보였고 두 번째는 자 이제 수학적 귀납법에 따라서 n은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합시다. 즉 n은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하는 거죠. n은 k일 때 저 명제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1의 제곱, 2의 제곱 어디까지? k의 제곱까지 다 더하면 이건 몇이다?
6분의 k에 k 플러스 1 2k 플러스 1과 똑같다 라는 걸 가정하는 거지. 이게 맞다고 칩시다. 이게 맞다고 치면은 내가 이제 n은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면 끝나요. n은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면 끝나는데, 자 봅시다. k 플러스 1임을 성립하려면 양변에다가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할게요. 여기다가 양변에다 k 제곱이 있는데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k 플러스 1 제곱을 더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지금 내가 성립한다고 가정했으니까 양변에 k 플러스 1 제곱을 더해도 등식이 성립해야 돼요.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 그지? 이렇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자 이제 우변을 좀 정리해 줄게. 공통인수가 있죠? k 플러스 1로 묶겠습니다. k 플러스 1로 묶으면 6분의 1에 k 플러스 1 나오고, 정리해주면 2k 제곱 더하기 7k 플러스 6이 돼요. 그러니까 k 플러스 1로 묶은 거야. k 플러스 1로 묶었을 때 2k 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6을 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돼요. k 플러스 2에 2k 플러스 3이 됩니다. 따라서 정리해주면 6분의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에 2k 플러스 3이 됩니다. 근데 이 형태는 기가 막히게 여기에다가 n 자리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랑 똑같은 형태를 가지게 된다는 거지. 그쵸? k 플러스 1 여기다 집어넣으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되고 2k 플러스 3이 되니까 얘랑 똑같죠? 따라서 n은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양변에다가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했더니 여기는 내가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랑 똑같은 좌변이 되었고, 우변은 내가 정리해보니까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랑 똑같은 우변이 되었어. 따라서 n은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더니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이 된다는 거지. 따라서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n은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적절히 식을 조작했더니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더라. 이러면 무슨 말이냐면, 자, 잘 봐봐. 이러면 왜 증명이 끝나냐면, 자 n은 임의의 자연수일 때 성립하면은 그 자연수의 다음 번째 자연수일 때도 성립한다는 얘기야 이게. 근데 우리가 뭘 증명했냐면 n은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이미 증명했거든요. n은 1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이 아니라 n은 1일 때 성립해. 그러니까 n은 1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거죠. 그지? 즉 내가 n은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였으니까 n은 2일 때도 성립을 해요. 왜? 이 구조 때문에. 이 2번 구조 때문에 n은 1일 때 성립하면 n은 2일 때도 성립해요. n은 2일 때 성립하니까 k가 2가 된다고 치면은 3일 때도 성립을 하고, 그럼 3일 때 성립하니까 3일 때 성립하면은 4일 때도 성립을 하고, 4일 때 성립하니까 당연히 여기가 다시 4가 돼서 5일 때도 성립을 하고, 자연스럽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전부 다 성립하는 논리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등식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조금 이해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당연히 뭐 내신이든 수능이든, 특히 수능에서는 절대 아니고요, 내신에서는 혹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증명을 다 하라고 하진 않아요. 어떻게 한다? 수학적 귀납법 문제는 증명법 문제고, 주로 이건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야. 빈칸으로 나와요. 빈칸 문제.
빈칸 추론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증명의 전 과정을 전부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빈칸 추론을 잘 아시면 돼요. 빈칸 추론을 잘하는 방법은 이제 빈칸이 있는 수식의 앞, 뒤를 보면서 추론하는 거죠. 빈칸을. 그지? 어떻게 보면 항등식 성질 같은 느낌을 이용해서 그래서 빈칸 추론 문제로 잘 나온다. 근데 귀납법이라는 거 자체가 이러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증명법이다 라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 당연히 등식 증명할 수 있으면 부등식도 증명할 수 있어요. 등식이랑 비슷한 논리 구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예시는 생략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귀납법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주로 빈칸 추론으로 나오고 익숙해지도록 이거는 그냥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돼요. 괜찮죠? 여기까지 하면은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얘기도 끝났고요. 여기까지 하시면 수1의 모든 교육 과정에 있는 수1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우리는 배웠습니다.